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T송입니다. 많은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계 증시를 동반한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하여 많은 분들이 상심하셨을 텐데요. 다행히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가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양봉으로 끝났고 미국 증시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어서 어느 정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와 삼성전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제가 그동안 하락 예측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월 18일 유튜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매수 금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애플의 실적 하향 전망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 예상치를 발표 못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애플은 세계 최고의 소비재 회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소비재 회사가 매출 예상치를 발표 못할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거였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그 당시 이 소식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상당히 큰 악재라고 판단했습니다. 잠깐 투자 팁을 드리면 어떤 사건이나 회사 발표 후 그것이 해당 회사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주가는 회사의 실적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도 6번의 유튜브를 통해 계속해서 매수 금지 내용 방송을 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이 안 팔려 스마트폰 시장 파이 자체가 줄어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삼성 포함 전체 스마트폰 시장 파이가 줄어들면 삼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삼성 휴대폰 자체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플과 삼성, 중국산에 들어가는 휴대폰용 반도체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삼성, 애플, 중국산에 들어가는 액정, OLED 디스플레이가 줄어들고요. 이것은 모두 삼성전자 실적에 직격탄이 됩니다. 삼성전자 사업구조를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매출이 약 27% 차지하고요. 영업이익이 49%, 휴대폰 쪽이 매출 약 40%, 영업이익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반도체와 휴대폰은 삼성전자의 실적에 두 개의 큰 기둥인데요. 근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중에서 서버용 DRAM이 잘 팔리고 있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는데 그게 큰 호재가 아닌가요? 많은 언론이나 증권사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이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상을 보면은 다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사업 구조가 대략적으로 이 4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PC가 약 20%, 모바일이 20에서 30%, 서버가 20에서 30%, 시스템 반도체가 20%,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서버용이 잘 나가고 있고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 선방하고 있지만은 나머지 현재 반도체 부분의 실적의 50%나 차지하고 있는 이 PC용과 모바일용은 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현재 서버용 가격만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도체 부분에서도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큰 폭으로 올라 월요일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일단 우리나라 증시, 전 세계 증시가 약세장으로 들어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산업이 역성장하고 있고요.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5일선과 21선,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삼성전자 주가가 5일 이평선에 가까울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일선과 21선이 붙거나 평평해져야 약간의 안도를 할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코스피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검정색이 5일 이평선인데요. 5일 이평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20일 이평선도 이렇게 꺾이면서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려오는 각도가 상당히 예리해서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이 당시처럼 이렇게 5일선을 타고서 계속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일선과 현재가가 떨어지면은 5일선과 붙는 날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정말 기술적 반등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도 랠리, 베어마켓 랠리가 일어나려면 21선과 5일선이 이렇게 붙고 현재가가 이 두 개의 선에 모두 올라서야지 베어마켓 랠리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5일선을 타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5일선과 21선, 현재가가 둘 다 두 개의 선에 올라섰을 때 약간의 랠리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현재 5일선이 급격히 내려오고 있고요. 과거 차트를 보면 이렇게 하락할 때 5일선을 타고 계속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5일선과 21선 둘 다 올라서서 랠리가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당분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어야 상승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서 모두 매도하고 있고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던 금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값도 급락했는데요. 금가스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가스의 최근 일봉 차트인데요. 고점에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이란 자산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에 모두 집중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이라는 제 판단이고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후 4월 초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큰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진정 후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팔리는지, 만약에 2분기에 코로나가 진정되면 1분기보다 2분기에 어느 정도 잘 팔리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삼성전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대응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